안녕하세요.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조만간 나에게 데이트 신청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설명을 듣고 누군지 알겠다 하시면은 굿페이스, 모르겠다 하시면 뉴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1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상황이나 방법이나 장소, 시기에 대해서 카드 뽑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 볼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누구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 지금 보니까 겉으로는 좀 단단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팔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의외로 좀 여리고 상처가 많은 외곽 내유형의 그런 인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카리스마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리더형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황제 카드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 보여주는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끌고 책임지려는 강한 의지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뭐 일이라든가 사회생활에 있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거나 어느 궤도에 좀 올랐다거나 좀 확고한 위치에 올라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진짜 매력은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한 생각, 그리고 과거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좀 애쓰는 그런 타입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안정감을 중시를 하면서도 내면에서 뭔지 모를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좀 찾아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면모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외모부터 좀 분위기를 보자면요, 뭔가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풍겨지고 있어요. 흐트러짐이 없고 되게 몸가짐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단정하고 깔끔함이 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주얼보다는 뭔가 정장이라든가 좀 격식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각이 잡혀 있고 이런 스타일이 좀 더 잘 어울리는 약간 간지형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뭔가 얼굴선이 좀 굵다거나 턱선이 뚜렷하다거나 이렇게 좀 각이 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카리스마 있고 강직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마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드러난다거나 눈빛이 되게 깊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참 고다 보인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말할 때 이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런 눈빛,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카리스마. 그리고 체격도 너무 마르기만 한 것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좀 단단하다거나 균형 잡힌, 그리고 건장한 그런 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키는 또 크든 작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좀 압도적이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뭔가 이러면서 딱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그 분위기를 설명해 보자면 약간 배우 이병헌 씨처럼 좀 묵직하고 깊은 눈빛, 뭔가 흔들림 없는 분위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가 풍겨지고, 또 여자로 치면은 가수 보아님처럼 뭔가 좀 이렇게 키는 작지만 자기 분야에서 되게 탑을 찍은 그런 내공이 엄청나게 쌓인 단단함, 그리고 카리스마, 뭐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걸음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에너지, 그리고 활력, 이런 것들이 넘치고 있고, 때로는 뭔가 좀 성급해 보일 정도로 빠르고 좀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7렐레, 8렐레 막 뛰어다니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잘 통제하고 딱 정제된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은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속으로는 굉장히 과거에 어떤 큰 상처라든가 배신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 때문에 되게 자기 스스로 마음의 벽을 이렇게 높게 쌓아두고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도 뛰어나고 공과 사의 구분도 확실하게 하고 일처리도 빠르고 논리적이고 막 이런데 뭔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실행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다라고 한다면 좀 고집이 세다거나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막 밀어붙이려는 약간 독선적인 그런 면으로도 좀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혹은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앞에서 자기가 좀 갈등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인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이 사람을 되게 그런 생각의 늪으로 이렇게 좀 빠뜨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새롭게 맺은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한 영향이라거나 새로운 인연이 자기한테 그래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감정을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어적이라거나 경계심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처럼 좀 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좀 두렵다라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어떤 진정한 그 내면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나 직업 같은 거를 지금 보자고 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질적인 어떤 안정감, 편안함, 타인을 돌보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뭐 이런 기업 조직 내에서 관리직을 한다거나 약간 책임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다. 금융 쪽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뭐 교육, 혹은 뭐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다. 뭐 컨설팅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좀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나의 지금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기가 이렇게 노력으로 성취한 것들, 자기가 노력으로 일군 어떤 결과물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예를 들어 보자면 돈을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거를 보고서 투자를 한다거나 단타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물질적인 그런 금전적인 안정감을 이렇게 딱 제공을 하는데 뭔가 거리낌이 없는, 아낌이 없는 그런 스타일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명품이나 이런 걸 막 과시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시켜 세우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되게 실용적이라거나 뭐 내구성이 좋은 거라거나 이런 어떤 고가품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챙길 때도 뭐 밥 한 끼를 뭐 그냥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시질부량 막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제대로 좀 된 그런 좋은 곳에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허례허식이나 이런 거 말고 딱 실용적, 뭐 이런 것들을 딱 중요시하고 뭔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이런 거에도 이렇게 좀 치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특징 중에 또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요. 지금 식스 소드랑 에이컵스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의 조합이 이 사람의 좀 복잡한 내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카드는요, 모두 다 뭔가 어디로 떠난다거나, 뭔가를 변화한다거나, 이동을 하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두 개 다.
그래서 뭔가 이 좀 감정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좀 더 나은 뭔가를 찾아가지고 지금 미련 없이 떠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 잘 판단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이 안정된 삶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 뭔가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공허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목표를 향해서 이거 이루면 나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야. 이러고 막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그걸 달성하니까 되게 허무하고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좀 권태로움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딘가로 막 훌쩍 떠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현재 관계라든가 어떤 환경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뭔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좀 새로운 시작을 좀 꿈꾸면서 현실적인 책임감, 그런 것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막상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좀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뭔가 언제 이게 파사삭하고 깨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좀 섬세하게 이 관계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고 내면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어떤 페르소나, 그것을 좀 벗겨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기가 권위 있고 책임감 있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 자기의 이미지로 씌워놓은, 물론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도 그렇게 보여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막을 뭔가 깨고서 딱 그 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의 그러한 과면을 좀 벗기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만나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 속마음이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면서, 근데 또 명확하기도 하면서, 불안하면서, 또 계획적이고,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겉으로는 1번 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해요. 근데 속으로는 1번 분과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면을 느끼고 있고, 뭔가 자기가 1번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들, 환상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번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뭔가 굉장히 정말 무서울 만큼 이성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1번 분한테 엄청나게 끌리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1번 분과의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감정보다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이성,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1번 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관계가 자기의 그런 안정적인 삶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관찰적인 그런 눈으로 딱 1번 분을 스캔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좀
환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과 좀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좀 모호한, 애매한 불안감으로 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의 진심, 이런 것들을 좀 숨기느라고 겉으로는 좀 딱딱하게 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달 카드인데, 상대방 분이 1번 분을 생각하면 묘한 끌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1번 분이 이제 자기한테 어떤 의미로서 이제 딱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거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살짝 자기도 애매하고 뭔가 답답한 그런 기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번 분께서 평소에 보여주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미묘한 어떤 암시처럼 느껴져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막 의미를 부여하고 되게 해석하려고 하고 과대 해석한다거나 어떤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하게 그냥 대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이렇게 막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세븐 컵스 카드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1번 분에 대한 환상, 상상, 망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엄청 높을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망상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실적인 그런 감정선을 잡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1번이 나한테 그런 완벽한 이상형일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일 뿐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1번하고 사귀면 1번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1번한테 다가가면 걔는 어떤 반응일까?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수만 갈래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상상들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걸 딱 두고서 뭔가 어느 하나를 막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고민을 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감정적인 혼란에 빠져 있지만은 않는다. 지금 황제 카드, 그리고 킹 소드 카드, 그리고 퀸 소드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이성적인 면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다. 감정보다는 이성, 이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제 카드부터 보자면 이 사람은 이 1번 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책임감을 가지고 1번 분을 리드하고 싶어는 하지만 킹 소드 카드처럼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서 1번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감정에 휩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하고 되게 나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널 파악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1번 분께서 조금이라도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딱 그거를 듣고서 그거 무슨 의미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묻는다거나 뭔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퀸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분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되게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잠깐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보다는 되게 서로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안정감,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편안한지, 얼마나 자기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은근히 관찰을 하면서 좀 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할 때 1번 분께서 보여주는 어떤 경제관념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에서 얼마나 주변을 뭐 잘 챙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체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딱 그런 패턴을 보고 이 사람 나랑 오래 갈 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퀸 소드 카드 나오면서 만약에 이 킹 소드 카드가 뭔가 주관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 퀸 소드 카드는 그런 자기의 주관으로 내린 그런 분석 결과를 되게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뭔가 1번 분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선을 그는다거나 좀 차갑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1번 분을 뭐 싫어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감정적으로 내가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차 카드, 그리고 투 완즈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요, 1번 분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번 분과 함께라면 정말 다른 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신감, 그리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 사람이 곧 이제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기도 해요. 그래서 1번 분을 향해서 돌진하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지금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투 완즈 카드 나오면서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막 마구마구 돌진을 하진 않을 거다. 이 투 완즈 카드처럼 먼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계획을 딱 보고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어떤 타이밍에 내가 고백을 할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나의 타이밍이라든가 내가 계획이라든가 멘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막 짜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짜는 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돌진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감, 그리고 자기가 하는 환상 이런 것 때문에 1번 분의 모습을 자기가 진짜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1번 분께서 굉장히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을 한 후에 이렇게 1번 분한테 다가갈 그런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불안한 내면을 1번 분께서 이해하고 좀 명확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어질 수 있겠고, 만약에 좀 애매모호하게 군다면 굉장히 이렇게 퀸 소드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는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언제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될 건지, 상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결국에 1번 분에게 어떤 행동할 것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스스로를 옥죄던 그런 생각의 굴레, 그리고 과거의 미련, 이런 것들을 어떤 극적인 계기로 인해 끊어내고 굉장히 강렬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런 방식으로 1번 분을 독점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성적인 아까 계획 이런 게 많이 보였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갈망, 충동 이런 것들이 폭발함으로써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 삶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1번 분께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구원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뭔가 이 1번 분에게 엄청나게 통제 불가능한 그런 끌림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집착을 막 느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돌진하면서 맹렬하게 달려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동의 그 근원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이분의 갈증에 그것이 뿌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렇게 좀 굉장한 행동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의 내면은 엄청나게 깊고 고독한 사색의 시간을 일단 보낼 것이다. 일단 은둔자 카드랑 하이프리스티스, 여사제 카드가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이라거나 자기의 일상에서 잠시 이렇게 좀 빠져나와가지고 오롯이 1번 분에 대한 그런 생각에 몰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잠시 연락이 좀 뜸해지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1번 분한테서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1번 분한테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도 될까라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여러 가지를 막 심각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전에 세븐컵스 카드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상상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행동 카드에서도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이 1번 분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좀 되게 미스터리하고 뭔가 신비롭다. 되게 알고 싶다. 근데 좀 속을 알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의 그런 겉모습보다는 1번 분 안에 숨겨진 진짜 1번 분의 그런 내면의 어떤 진실,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관찰을 많이 할 거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여러 가지 성찰들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번 분과 했던 지난 그런 대화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자기 혼자서 그 다른 것과는 좀 차단된 그런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어떤 숨겨진 의미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 모든 이분의 이런 성찰과 사색의 시간이 긍정적인 결론만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지금 에이스 오드 카드처럼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양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내가 고백하면 나 망신만 당할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스스로가 만든 그런 두려움, 족쇄 같은 그런 생각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막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잠시 잊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갇혀있던 상태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어떤 극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에이컵스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지금 나의 현재의 일상이라든가 과거의 미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고 과거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 1번 분에게로 딱 시선을 돌리면서 그래, 내 삶의 의미는 바로 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 평소에 연락하던 뭐 다른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확실하게 딱 끊어낸다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거에서 잠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인 후에 오래된 어떤 나의 묵은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짐 이런 것들을 버린 듯이 되게 홀가분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제쳐두고 1번 분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기의 고민, 성찰,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끝난 후에 이 사람은 저지먼트 카드, 심판 카드처럼 되게 어떤 큰 결단, 운명적인 결단을 내릴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알겠어. 내가 이렇게 다 성찰했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정말로 이 1번과의 나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호하게 1번 분한테 다가갈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딱 깨닫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진짜 걸면서 이 1번 분과의 관계를 좀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결단을 내린 이 사람이 행동으로 이제 딱 그게 발현이 될 건데 지금 셰리엇 카드, 전차 카드, 그리고 에이스 완드, 그리고 데빌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그 행동이 뜨겁고 목표지향적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요, 망설임 없이 자기의 그 설정한 목표를 향해 딱 직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 완즈 카드처럼 새롭고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넘실대는 그런 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데이트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1번 분께서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그런 집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혹시 뭐 시간 되세요? 이러면서 뭐 이런 어떤 소극적인 그런 표현 말고 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꼭 만나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시간과 장소를 막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 되게 그 옛날에 꽃 보는 남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걔한테 뭐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다가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뭐 어디 시계 앞 뭐 이러고 갑자기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할 말만 막 말하고 그냥 또 나가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됐든 걔네 둘이는 이제 만나게 되죠, 나중에 거기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이미 자기가 혼자서 계획을 다 짜놓고 1번 분의 승낙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힘의 원천은요. 지금 데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끌림, 욕망, 성적인 욕구, 그리고 소유욕, 뭐 이런 집착 이런 걸 뜻하는데 단순하게 1번 분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넘어가지고 1번 분이 나한테 필요해. 약간 이런 강한 집착이 좀 깔려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번 분을 자기의 삶의 일부로 이렇게 바운더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강렬한 충동을 지금 느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진짜 1번한테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러고 1번이 내 머릿속을 너무 이렇게 막 헤집고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나 업무에 집중이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통제 불가능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을 1번 분한테 은근히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나 뭐 일이야 손에 안 잡혀 막 이런 식으로 말 할 수도 있겠다. 약간 위트 있게 자기의 어떤 소유욕을 뭔가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데이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단순하게 밥만 먹는 그런 데이트, 일상적인 그런 형식적인 데이트보다는 진짜로 솔직한 그 내면의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고를 수도 있겠다. 사람이 막 많고 시끄럽고 막 이런 번화가보다는 약간 예약제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혹은 뭐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어떤 뭐 칵테일 바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그런 곳을 선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안하는 그 1번 분한테 신청하는 그 상황 자체가 뭔가 자기 일상적인 그런 패턴에서는 약간 벗어난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좀 우리 같이 여행을 뭐 가보자든가 이런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내가 1번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속을 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너의 어떤 껍데기를 내가 깨고 안에 있는 그것과 내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굉장히 그거를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별로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데빌 카드의 어떤 이분의 욕구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고 그리고 전차 카드와 같은 추진력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에이스 완드도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막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언제 그렇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건지 시기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어요. wait, 기다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곧 움직여.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다려 카드가 나왔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전에 에이스 오드 카드 그리고 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 은둔자 카드 이런 카드들 속에서 혼자서 깊은 고민, 성찰, 망설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자기가 은둔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심판 카드처럼 굉장히
극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내적 갈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에이컵스 카드처럼 과거의 어떤 미련이라든가 현재의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엔 좀 고요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람 속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심을 하는 중이니까 이제 기다려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딱 준비를 하게 되면 이 저지먼트 카드로서 딱 이제 체리엇 전차 카드처럼 달려들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번 분께서도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면서 1번 분들을 1번 분 자신을 그냥 충실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 연락을 재촉한다거나 왜 연락이 없냐고 뭐 따진다거나 뭐 이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의 그 생각 감옥에서 이렇게 좀 더 깊이 저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 언제 움직일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고민이 끝나는 순간 아마 이 에이스 완드의 불꽃이 탁 튀게 될 때가 될 것 같은데 웨이트이라고 해서 영원히 기다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최적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현명하게 기다려라 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은 한 2주 내외로 이렇게 이분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이러한 1번 분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로는요. 요 뽑아놨던 카드가 있는데 요 오라클 카드예요. 지금 The End of a Tough Cycle Approach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힘든 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요거랑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고생은 끝이라는 거죠. 힘든 게 끝나고 그것이 종결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1번 분께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1번 분과 상대방 분 사이에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마침내 이제 해소가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여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1번 분의 상대방 분께서 이제 이렇게 체리엇 카드처럼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돌진을 하면 1번 분께서도 그 에너지를 받느라고 좀 에너지 소모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에너지 소모라든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말아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힘든 주기가 이제 끝나니까 미리 너 혼자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1번 분의 삶에 집중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대비책이다. 그래서 이 힘든 주기가 끝난다는 거는요. 또 새로운 주기가 딱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 분께서 원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1번 분을 챕터 2로 이제 새로운 나로 이제 또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지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곧 새로운 그런 챕터가 딱 시작되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감정 소모하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로 이렇게 너를 충전이나 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요 기다려라 요 카드도 그렇고 1번 분한테 딱히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다리고 이제 끝나니까 좀 기다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삶이나 조금 잘 챙기고 있어 좋은 거 지금 주려고 하니까 요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1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1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목채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으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조만간 나에게 데이트 신청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 볼 거고요. 이 해석을 보시고 누구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굿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뉴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만난다면 가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1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상황이라든가 방법, 장소, 시기 카드로 뽑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겉은 부드러운 로맨티스트처럼 보이는데 속은 정말 칼날처럼 냉철하고 과거의 아픔, 이런 것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겪은 일이 좀 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대외적으로 성공한 인싸형의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과거에 큰 상처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따뜻함과 그리고 냉철함 그런 거를 동시에 가진 좀 이중적인 그런 매력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좀 인기도 있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 늘 사람이 많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 사람의 딱 심장의 정중앙에는요, 되게 뼈아픈 어떤 과거의 경험이 딱 새겨져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을 하고 따뜻해 보이는데 뭔가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냉철하고 단호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정성을 좀 중요하는 그런 면이 있고 현실적인 기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의 외모라든가 분위기를 먼저 보면은요, 이분은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그런 인상으로 보여져요. 뭔가 어딜 가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인싸 기질이 다분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다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도 좀 하얗다거나 미소도 이렇게 밝고 예쁘고 부드러워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면보다는 개방적인 그렇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 그리고 옷차림도 뭔가 좀 트렌디하다거나 좀 TPO에 맞게 센스 있게 이렇게 잘 입는 그런 편일 것이다. 그래서 좀 딱딱하다기보다는 자유롭고 예술적인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남자분이시라고 하면 배우 박서준님처럼 좀 젠틀하고 여유로운 그런 미소를 짓지만 내면에는 어떤 단단한 주관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거나 아니면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수지님 그러신 분처럼 좀 청순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 마법 같은 그런 매력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굉장히 잘 띄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사람들을 되게 설득하고 이끄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요, 감정 그리고 이성 이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좀 어려운 면이기도 한데 일단 따뜻한 모습을 보자면 겉모습이죠. 처음 만났을 때라든가 평소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라거나 뭐 이런 데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연인이 있다라면 연인한테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벤트도 잘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데도 인색하지 않고 잘 표현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중요한 그런 순간에는 약간 냉철한 속마음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감정을 이렇게 싹 배제하고 칼날을 같이 이렇게 딱 냉철하게 칼을 들고면서 딱 판단을 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이런 것들 좀 싫어하고 상황을 되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딱 정리를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도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러한 냉철함의 원천은 바로 이 텐 소드 카드가 보여주는 어떤 과거, 어떤 극심한 고통이라거나 좀 배신감, 내가 완전히 옛날에 무너졌던 경험,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과거에 진짜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했다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뭐 어떤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트라우마,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에이스 소드라는 어떤 강력한 이분의 그런, 무기, 딱 정신무장을 하고서 좀 이성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약간 그런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6 펜타클, 하이로펀트 교황, 퀸 펜타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 같고 이 6 완드라든가 하이로펀트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공인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이나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금융이라든가 교육 쪽이라든가 법률 아니면 기업 내라고 한다면 어떤 핵심 부서 안정적인 전문직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의 명예라든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거를 타인한테 기꺼이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좀 균형감 있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후배나 동료들한테 되게 물심양면으로 나의 어떤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는 식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진지하고 형식적인 그런 안정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공개적인 관계를 좀 이렇게 오픈을 한다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런 어떤 틀 안에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볍게 만나는 그런 연애보다는 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진중한 관계를 원할 것 같고 정서적이나 물질적이라든 좀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직업적으로나 이런 거는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또 인싸기도 하고 되게 좋지만 좀 사적으로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좀 까다롭게 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다정하고 이렇게 호탕하게 웃고 유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깊은 대화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진지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변하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가질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 2번 분에게 어떤 속마음 현재 가지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상대방 분은요, 2번 분을 미래에 함께할 운명적인 짝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자기가 완벽하게 책임지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좀 감정적으로 고립된 채로 어떻게 현실적인 계획을 내가 세우고 실행할지 고민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로맨티스트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지금 이번 분한테 강력하게 꽂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한 끌림의 무게가 무거운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부담감이 이분의 속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제일 먼저 교환 카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번 분은요,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다. 평생을 약속하고 싶은 이상적인 반려자와 같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이번 분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관계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견고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번 분과의 데이트 같은 거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도 무의식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황제 카드 나와 있는데요. 이번 분에게 자기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안정감을 좀 제공을 하고 관계를 내가 주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을 자기의 그 바운더리 안에 두고서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을 괴롭히는 뭐 누군가라든가 뭐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런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검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버스 카드 나오면서 끌림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감정을 뭔가 이 에이스 소드라는 이성의 칼로 이렇게 딱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소드 카드는 아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카드에서도 나왔던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적인 이런 냉철한 이성적인 이 특성이 이번 분을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자꾸만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로펀트 카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왔을 때 또 똑같이 나온 카드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공식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진지한 이런 면을 좀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버스 카드 다시 돌아오면요. 이번 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는 감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 분과의 관계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어떤 운명으로까지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근데 이러한 감정에 내가 과몰입을 하는 것을 조금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에이스 소드 카드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빠지는 순간에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텐소드의 고통을 다시 겪을까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이렇게 마음을 딱 잘라내고 이 관계에서 내가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야?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 막 물어본다든가 나의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현실적인가? 내가 이 사람 정말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이분의 냉철함이 이번 분에게는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다거나 좀 차가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번 분과의 관계를 뭔가 완벽하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완벽함은 곧 엄청난 그런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 텐 완드처럼 모든 짐을 이렇게 혼자서 지고 가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어떤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자유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미래의 책임에 대한 현실적인 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뭔가 나의 어깨를 막 짓누르는 듯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번 분에게 어떤 100%의 마음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러한 중압감, 부담감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포컵스의 이런 모습으로서 약간의 권태로움 그런 것에 좀 빠져 있을 수가 있겠다. 무기력함, 약간 불만족스러움. 그래서 이번 분이라는 그런 완벽한 운명적인 이런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뭐 좋은 기회라든가 좋은 관계가 막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다 부질없네. 이런 식으로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러한 어떤 고립된 감정은 이번 분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이 부담감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큰둥한 것이 약간 나오고 있다라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6 소드 카드, 그리고 6 펜타클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가 이제 어떤 해결책이자 목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딱 보이고 있어요. 일단 6 소드 카드는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좀 답답하고 복잡하고 이런 상황을 현재 놔두고 이제 내가 좀 앞으로 미래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모든 나의 지금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딱 이렇게 안정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딱 만들고 싶어하는 이동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꿈꾸는 미래 관계는 이 6 펜타클 카드처럼 되게 균형 잡힌 상태다. 안정감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엠퍼러 카드, 황제 카드처럼 물론 베풀어주고 싶어하고 이번 분한테 뭐 이끌고 싶어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분께서도 이 관계에 나한테 이렇게 좀 기여를 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좀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분에게 막 고가의 선물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이번 분께서 나한테 줄 때는 좀 진심 어린 어떤 격려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둘 것이다. 그래서 뭐 내가 너한테 물질적인 이런 것들 주고 딱 풍족하게 해줄 건데 내가 너한테서 바라는 건 그런 똑같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너의 그런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한마디, 이런 것이 나에겐 더 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존중이라든가 사랑,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공평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번 분을 향한 감정이 굉장히 깊고 진지하지만 그런 진지함이 난 그런 현실적인 부담감 때문에 잠시 이렇게 멈춰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데이트 신청 어떻게 하는지, 상황, 장소, 시기 한번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 무엇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상대방 분은요, 내적인 자기 망설임 이런 것들을 지나가지고 갑작스럽고 단호한 결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이번 분에게 다가가게 된다. 근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를 제안하는 그런 형식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새롭고 어떤 확실한 그런 제안을 할 건데 그런 행동 직전까지 이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고 좀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망설임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성적인 결단으로서 이렇게 급진적인 힘으로 딱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번 분한테 되게 완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분이 행동을 하기 직전에요. 혹은 행동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내면의 갈등과 불안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투 소드 카드가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번 분한테 다가갈지 말지 극심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이번 분한테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충동은 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텐소드 카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뛰어들게 되면 이대로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망설이는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러한 망설임의 그 내면에는요, 문 카드가 보여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이번 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질까 봐 좀 두렵다거나 아까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분이 자기 예상과 좀 다른 사람일까 봐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이번 분한테 묘한 거리감을 좀 이렇게 느낀다거나 침묵의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분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거나 현실, 이 사이의 괴리를 스스로 이제 감당하느라 힘든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을 이제 딱 실행을 하기 전에 약간 갑자기 모든 것을 딱 잠시 멈추고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좀 끊긴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분의 연락에도 평소와 다르게 좀 뭔가 늦게 답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이번 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나의 생각과 뭐 계획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다른 시각으로 재검토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하려던 그 방식이 최선일까? 이런 것들을 딱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분의 이 정지된 상태가 지나가야 비로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고 긴 이 사람의 내적인 망설임 이런 거 시간이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나이트 소드 카드의 어떤 이런 힘으로 이성적이고 급진적이고 빠른 이런 힘으로 굉장히 단호하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이분이 지금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무색할 만큼 갑자기 충동적이고 갑작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막 이렇게 하듯이 이번 분한테 막 다가가게 될 거고, 이러한 이분의 행동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목적의식이 좀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돌려서 말한다거나 뜸들인다거나 이러지 않고 아니야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해 나 이러면서 엄청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긴 그런 고민 끝에 딱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기 있잖아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할 얘기가 있거든 이러면서 뭐 다음 주에 어디에서 볼래?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통보하듯이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까 전에 그 엠퍼러 황제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약간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데이트 신청을 할 때 그런 장소와 상황에 대해서 좀 보자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강하게 담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에이스 펜타클 이 카드 보면 이 데이트 신청 자체가 이번 분한테 굉장히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될 건데,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시작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첫 행동에 담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계로 보고서 이렇게 관계를 출발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스타카드처럼 굉장히 희망이 있고 평온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에는 이번 너가 필요해. 이런 강력한 표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나 설렘을 좀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 안정적인 취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9 펜타클 그리고 10 펜타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정적인 거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약간 이 9 펜타클 풍요로운 에너지처럼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좀 선호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도심에 되게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초고층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거나 혹은 완벽한 서비스나 맛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고급지고 풍요롭고 그런 좀 돈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람인지를 은근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하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텐 펜타클. 이거는 되게 가정, 가족, 결혼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카드인데 이러한 이 데이트 신청하고 데이트를 하는 자체가 우리의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밥 먹고 막 이런 걸 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라든가 공간 뭐 이런 데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이 있고 이러이러한 미래를 그리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것을 막 보여주면서 감정적인 교류라든가 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할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일단은요, 이 사람이 고민의 시간이 좀 길게 보이는데 이러한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주기가 끝나게 되면 되게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평소에 하던 그런 패턴과 다르게 주말 뭐 직전에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번 분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요일이라든가 시간대에 돌발적으로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이번 분한테 행동을 하는 거는, 이 데이트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진지하고 안정적이고 갑작스럽게 이번 분의 일상에 들이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펜타클 이 기운들을 안정적인 걸 걸고서 이번 분과의 운명적인 미래를 딱 시작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분의 이런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지금 카드로 오라클 카드 뽑아봤는데요. 지금 within the next few week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주 내로 이렇게 데이트 신청할 것이다. 이 카드가 말하는 몇 주 내는 보통 2주에서 5주, 그러니까 14일에서 한 35일, 그 사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주일은 너무 빠르고 약간 2달은 또 너무 길고 그 사이를 나타내고,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문 카드, 투 소드 카드, 그리고 행맨 카드 이런 것처럼 좀 고심하고 망설이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몇 주라는 시간이 이 사람이 되게 완벽한 장소를 뭐 물색하고 복잡한 생각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나이트 소드 카드처럼 되게 돌진할 준비를 마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주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워낙에 되게 완벽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10 펜타클 나오고 9 펜타클 그리고 교환 카드 2번이나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대충 준비하지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몇 주 동안에 정말로 이상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에 바로 나이트 소드 카드처럼 딱 급진적으로 예고 없이 단호하게 딱 움직일 거라고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데이트 신청하는 거를 굉장히 결혼 프로포즈 수준으로 거의 좀 과장하자면 좀 진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분께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번 분에게 드릴 조언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또 뽑아놨었는데 이 카드는 지금 A New Romantic Cycle Begi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로맨틱의 주기가 시작이 된다. 새 시대가 열린다. 과거의 짐은 싹 다 버려라. 그래서 이번 분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히 희망적이면서도 명확한 그런 지침을 딱 담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몇 주 내로 행동을 딱 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분과 이번 분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긍정적인 단계로 이제 접어들 거라는 거를 예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10 펜타클 카드처럼 되게 진지한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는 만큼 이 새로운 주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견고한 그런 로맨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대방 분이 과거의 아픔, 뭐 텐소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도 좀 망설이는 뭐 투소드 카드, 문 카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분 역시나 이 관계에서 불확실성이라거나 과거의 연애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싹 다 버려야 된다. 그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는 거는 딱 리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잣대로서 이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뭐 이러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이 해야 된다. 뉴이기 때문에 뉴 사이클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지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이 스타카드 나온 것처럼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은 스타카드처럼 자기의 되게 이상형적인 그런 사람을 보고 있고 또 이상적인 미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께서도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과 희망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품고 있어야 이 상대방 분의 어떤 아까 행맨 카드 매달린 사람의 그런 상태를 끝내고 이제 딱 이렇게 나이트 소드 카드처럼 이렇게 확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이제는 너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묵은 감정들, 감정찌꺼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게 옛날 거는 다 물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으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유은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조만간 나에게 데이트 신청할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에 대해 리딩해 볼 텐데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 볼 거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군지 알겠다라고 하시면 9페이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6페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3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상황, 장소, 시기 뽑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뽑아봤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3번 분의 상대방 분, 그 사람은 누구인지, 외모, 성격, 특징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은요, 겉은 여유롭고 느긋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깊은 상실감을 겪었고 지금은 완벽한 그러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장형 인간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느리지만 끈기 있는 사람이고요. 과거에 큰 아픔을 이제 겪어가지고 극복을 하고 되게 현실적인 성공을 향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룬 인물이다. 근데 겉보기에는 좀 감정적이고 다정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래도 이성적인 그런 잣대로 재는 그런 면도 같이 보이면서 완벽한 균형,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하나의 그런 사이클을 딱 완성을 했다거나 성공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러한 성공 뒤에는요, 극심한 이 사람의 고통,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따뜻함과 여유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과거와 같이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정확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유연하고 느긋해 보이지만 우직하게 전진하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모적인 분위기나 인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묘하게 이끌리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함과 여유로움이 좀 느껴지겠고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고요. 눈매가 좀 깊다거나 미소가 잔잔하다거나 이래서 마음을 보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딱딱한 스타일보다는 되게 단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뭐 스타일 자체도 뭔가 막 화려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깔끔하고 부드러운 그런 질감의 옷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체격은 또 너무 마르지도 않고 또 너무 우락부락하지도 않은 딱 균형 잡힌 스타일 그런 느낌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으로 쳐보자면 분위기가 약간 배우 현빈 씨처럼 되게 깊은 눈빛 그리고 젠틀함 이런 것 속에 뭔가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여자로 치면은 배우 박은빈 씨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온화한 그러한 미소, 그 속에 뭔가 흔들리지 않은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고 은은하게 빛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이 심적으로 되게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행동 굉장히 느긋하고 신중해요. 그래서 서두르는 법이 없고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되게 차근차근 FM대로 이렇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재미없다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느껴지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격적으로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이 타인의 감정을 되게 공감을 잘하고 잘 보듬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웬만한 일에는 화도 잘 내지 않고요. 되게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리더감 혹은 상담가 이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지지대 이런 게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텐 소드 카드가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극심한 배신감, 실패 혹은 상처, 정신적인 붕괴의 경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파이컵스처럼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사람한테 좀 남아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득 이제 혼자 있을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좀 씁쓸함이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저스티스 카드처럼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관계라든가 모든 상황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평한 그런 원칙이 딱 자기한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모습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보여요. 그 기반은 엄청 꾸준하고 신중한 성실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요 굉장히 어떤 자기 커리어에 있어가지고 완성을 했다거나 혹은 뭐 어떤 국제적인 분야, 해외에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안정적인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저스티스 카드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약간 법 쪽이라든가 회계, 금융, 공직, 안정적인 분야, 교육 분야, 연구 분야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킹컵 카드의 영향으로 약간 예술 분야, 상담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 뭐 이런 데서도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투 펜타클 카드 보면 어떤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이렇게 유연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근데 그 중심에는 또 나이트 펜타클 카드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함이 깔려있다. 뭔가를 쉽게 결정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충분하게 이렇게 딱 검토를 한 뒤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월드카드처럼 어느 하나의 대가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도 있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파이컵스처럼 옛날에 지난날의 실수라든가 뭐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 후회하고 자책하고 미련 가지고 막 이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나이트 펜타클처럼 남들이 답답할 정도로 좀 느리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완벽하게 빈틈없이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혹은 3번 분을 만나게 된다면 가지게 되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가지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느끼는 현재 속마음 무엇인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 사람 완전히 지금 급발진하는 짝사랑의 고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3번 분에게 강하게 끌리고 흥분하고 있는데,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금 억누르고 있는 좀 복잡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상대방 분은요, 3번 분한테 강렬한 성적인 끌림, 혹은 감정적 끌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빠르게 이 관계를 발전을 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3번 분과 함께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이 관계를 성공시켜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마음을 좀 닫고서 불안한 감정을 숨기려는 아주 모순적인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속마음의 핵심은요, 지금 에이트 완즈 카드 그리고 데빌 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가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3번 분만 보면은 뜨거운 불꽃이 막 튀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꽃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딱 건드려가지고 괜히 심드렁한 척, 관심 없는 척 이러면서 이 사람의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감정을 이제 뚫고서 결국에는 3번 분과 함께 하려는 밝고 성공적인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것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이분의 속마음, 데빌 카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3번 분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강한 육체적, 감정적인 끌림, 매혹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가지고 소유욕이라든가 집착 이까지도 될 수가 있겠고요. 마치 자기의 정신을 막 누군가 조종하고 지배하는 듯한 그런 만큼 강렬한 그런 매력으로서 이 3번 분한테 그런 걸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을 생각하면 정말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적인 그런 느낌을 막 느끼면서 완전히 이제 내가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을 막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바로 3번 분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끌림의 에너지 덕분에 3번 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3번 분한테 수많은 연락과 대화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다 상상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지금 티를 안 낸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에이트 완즈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이 사람이 억지로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이 사람 충동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할 기세로 완전히 지금 딱 준비태세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러한 끌림의 에너지가요, 이 사람의 어떤 오래된 그런 과거의 상처를 딱 건드려가지고 약간 불안감과 방어적인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세이소드 카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3번 분에게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배신감, 뭐 상처, 삼각관계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이렇게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 때문에 내가 이 3번 분을 좋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나 지금 3번한테 중독적이고 나 욕구를 이렇게 느끼고 있고 너무나 달려나가고 싶은데 이 관계가 그렇게 깨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 3번 분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나중에 좀 아파지면 어쩌지? 뭐 이런 좀 모순적인 그런 감정이 자꾸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이런 마음들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 포 컵스 카드처럼 좀 일부러 이 3번 분 앞에서 무관심한 척 한다거나 좀 쿨한 척 한다거나 심드렁한 그런 태도로 보일 수가 있겠다. 시큰둥한다거나. 그래서 이 3번 분과 함께 자기가 대화를 할 기회라든가 아니면 좀 감정적인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기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시큰둥하게 외면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분께서 이렇게 작게 선의를 베푼다고 해도 뭐 나한테 굳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괜히 의심을 한다거나 냉소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당연히 이 3번 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거죠. 설마 쟤가 나한테 뭐 마음이 있겠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방어를 자꾸만 이 옛날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모든 감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번 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미래의 어떤 한 관계로서 연결을 하고 싶다. 지금 섹스 완즈 카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3번 분과 함께라면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이 관계에서도 뭔가 승기를 잡고 내가 주도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을 나의 그런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막 3번 분이랑 같이 가게 되면 주변에서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막 꿈꾸면서 당당하게 남들 앞에서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3번 분하고 뭐 놀고 욕구를 뭐 해소하고 뭐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 이 쓰리 펜타클 카드처럼 이렇게 함께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딱 세우고 같이 노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필요한 걸 뭐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그런 관계를 원한다. 이 사람은 3번 분한테 제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 뭐 같이 이런 거 자기계발 이런 거 해볼래?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혹시 있잖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 줄 거 있어? 혹시 뭐 피드백 해줄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동반자, 파트너 이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여러 가지 강렬한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이 3번 분에게 아주 순수하고 조심스러운 형태의 그런 감정 표현을 시도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컵스 카드 나오면서요. 감정을 이렇게 막 들끓고 있는데 욕구가 막 장난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가는 거는 귀여운 수준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설렘, 약간의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그래도 또 되게 순수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뭐 예시를 든다면 3번 분한테 이건 뭐 그냥 별건 아닌데 뭐 별 의미는 없어 뭐 이러면서 뜬금없이 뭐 사모분이 좋아하는 선물을 막 건넨다거나 사실은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고민하고 서치하고 오만 거 때만 거 막 다 찾아보고 이랬으면서 괜히 막 오다 주었다 뭐 그런 감성으로 막 이렇게 뭐 별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준다거나 아 그냥 뭐 네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좀 쑥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순수한 행동이 이 사람의 그런 복잡한 이러한 옛날의 상처, 뭐 무관심하려는 방어적인 기제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오는 이 사람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모든 갈등과 끌림과 이런 풋풋한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 썬카드, 태양카드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로 딱 귀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3번 분과 함께라면은 정말 모든 나의 불확실한 그런 면이 좀 해소되고 기쁘고 성공하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은 이 사람의 삶에 있어가지고 정말 태양 카드처럼 빛내주고 되게 명확한 이거는 태양은 정말 명확성을 뜻하거든요. 숨김이 없고 진실, 거짓이 없는 딱 명확하게 모든 걸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져다줄 존재이다. 그래서 정말 강렬한 긍정적인 확신 이것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3번 분에게 이렇게 붙잡아 두게 하는 그런 힘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자면 3번 분 때문에 너무 좋아서 정말 미칠 것 같지만 내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괜히 막 틱틱거리고 근데 또 귀여운 짓 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데빌의 강렬한 이런 에너지를 이제 딱 태양 카드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긍정적이고 맑고 밝고 환한 에너지로 이제 바꿔가지고 되게 밝은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분의 이러한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결국에 3번 분에게 하게 될 행동은 무엇인지, 데이트 신청할 건지, 뭐 상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이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결국 하게 될 행동 무엇인지 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3번 분에게 결국 어떤 행동하게 될지 카드를 보아봤는데요. 이분은요, 자기의 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하고서 운명적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고 느리고 그런 준비를 거친 후에 물질적으로 안정된 그런 조건을 갖춘 후에 좀 갑작스럽지만 정중하게 이렇게 3번 분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번 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최종 단계로서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행동은 굉장히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를 하나씩 자세히 보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지만 행동을 좀 취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이성적인 갈등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퀸 소드 카드, 에이스 소드 카드 이렇게 보이는데, 나의 어떤 불필요한 감정이라든가 망설이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단칼에 잘라낼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관계가 나한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내가 이 사람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최종적인 이 사람에 대한 3번 분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번 분한테 다가가는 거는 감정적인 충동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최종 결정, 그런 최종 결정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되게 데빌 카드라든가 에이드 완즈 카드 이런 걸로 보일 때는 3번 분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해 보였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 딱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는 또 갑자기 이성적인 면을 이렇게 딱 발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딱 빈틈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딱 감정적인 충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근데 또 막상 행동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조금은 어설프고 서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완즈 카드 나오면서 이 사람은 좀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말을 더듬는다거나 혹은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뜬금없는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와 약간 저 뜸들이면서 너 혹시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뭐 이러면서 약간 진심을 감추려다가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겠다. 약간 서투른데 좀 귀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이 펜타클의 기운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펜타클 카드 보이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3번 분한테 다가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우리가 그냥 만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음 달에 내가 어떤 새로운 투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 우리 요 같이 자료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되게 알고 지낸 유명한 그런 셰프 친구인데 그 레스토랑이 새로 생겼는데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가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되게 나의 그 일상에 좀 중요한 그런 일상의 일부에 3번 분을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 장소라든가 상황은 3번 분한테 어떤 미래의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족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사회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것을 자꾸 은연중에 과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기의 집이라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 뭐 초대를 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일궈놓은 안정적인 환경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혹은 옛날부터 우리 가족들이 오랫동안 애용하는 맛집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안정된 공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여기 가봤어? 이러면서 데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족, 경제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끌어온다. 그래서 나 너랑 진지하게 만나서 길게 이어갈 생각까지 한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게 약간 운명적인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카드가 말해주듯이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딱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되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직감이 딱 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행동은 3번 분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라든가 우연한 그런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촉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 사람의 그 상대방 분이 하고 있던 중요한 일, 업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분기를 마치고 딱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3번 분과 관련된 우연한 소식을 딱 듣게 됐을 때 갑자기 이 사람 딱 직감적으로 이거는 신의 뜻이다. 지금이 타이밍이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느낄 만한 계기, 딱 그걸 느끼고 이제 행동이 딱 촉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번 분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이럴 때 이 식스 소드 카드처럼 지금의 내가 좀 복잡하고 불편한 그런 감정들, 3 소드, 4 컵스 아까 전에 그런 것들 좀 뒤로 하고 이제 3번 분과 함께 내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다음 단계로 건너가려는 그런 이동의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3번 분과 함께 나의 그런 묵은 과거의 감정적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준비와 행동, 이것들의 최종 목적은 이제 3번 분한테 진짜 진정으로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킹컵 카드, 이런 것처럼 감정적으로 좀 성숙하고 따뜻한 보호자 역할을 내가 딱 자처를 하면서 3번 분한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너 나한테 오면은 완전히 안전하고 나한테 사랑받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의 특성상 뭔가 구체적인 어떤 요일이나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적절한 시기에 딱 이루어지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이 사람이 가장 여유롭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로운 주말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차분하게 대할 수 있는 어떤 평일 밤이라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매우 신중하고 느리긴 하지만 일단 움직이게 되면은 완전히 미래를 걸고 하는 그런 진지한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어설픈 그런 표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굉장히 텐 펜타클의 그런 묵직한 이 사람의 진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3번 분에 대한 조언 카드로는요. 이 오라클 카드를 뽑아왔었는데요. 지금 luck is on your sid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운이 너의 편이다 라는 거죠. 정말 그냥 봐도 좋은 메시지죠. 행운의 여신이 널 보고 있어. 이제 너 자신을 믿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아까 전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로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Luck is on your side 카드가 이 수레바퀴가 굉장히 이제 3번 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텐 펜타클 카드처럼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다가올 때 모든 게 되게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굉장히 우주의 흐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전에 그 카드들을 보면 퀸 소드 카드라든가 에이스 소드 카드 되게 냉철하게 3번 분을 분석하고 이미 3번 분한테 딱 너 합격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번 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뭔가 혹시 모를 불안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카드에서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아까 전에 킹컵스 카드의 어떤 여유로움, 페이지 펜타클 카드의 신중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올 때 너무 서두른다거나 좀 억지로 이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행운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을 진심 어린 그런 열린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이 3번 분께서 상대방 분에게 되게 아까 스타 카드 나온 것처럼 되게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존재라는 거, 그걸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평소라면은 좀 망설였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상대방 분의 어설픈 아까 전에 페이지 완드 같은 귀여운 그런 제안, 서투른 그런 표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센스 있게 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3번 분께서 먼저 가벼운 관심을 표현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잘 될 때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상황이 3번 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luck is on your side. 행운이 너의 옆에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의 리딩은 여기까지였고요. 3번 분이 바라는 바대로 되시길 유은타로가 기원하겠습니다. 복제는 좋아요와 하이 버튼, 구독,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으로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